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정보통신 매체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어떠한 태도가 필요할까 하는 단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매체, 우리 스마트폰, 그리고 컴퓨터,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도구가 되어버렸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되게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의 모든 기계가 장단점이 있듯이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또한 부정적인 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하게 우리의 필요에 맞게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면은 휴대가 가능하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정보 검색,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이 휴대폰이 이제 스마트폰이 생김으로 인해서 사실 다른 나라 세계 여행을 다닐 때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고 이 스마트폰의 그러한 정보 검색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자유자재로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의사소통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어, 다양한 사람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됐고요.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함께 의사소통 나누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부정적인 면은 사이버 폭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이 사이버 폭력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한번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은 삽시간에 퍼지기 때문에 이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도 있고요. 디지털 치매가 뭐죠? 잊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너무 스마트폰에 의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도 다 어찌 보면 스마트폰에 저장 공간에 이렇게 저장을 해버리죠. 더 이상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들도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 잃어버리면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유출 금지. 이건 개인정보죠. 그렇죠? 개인정보. 개인정보. 우리 개인정보가 이렇게 참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근데 사실 사람들 보면, 어찌 보면 이렇게 관심 받으려고 하고, 예, 집중받기 위해서 자신의, 음, 중요한 개인정보를 사이버 공간에 노출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선생님이 함께 첨부한 그 동영상을 보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 이 개인정보 내가 페이스북이나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인스타나 이런 곳에서 내가 어떻게 개인정보를 잘 유출시키지 않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라이브 스코어라는 이러한 앱이 있습니다. 이러한 앱에 이거는 이제 구글에서 선생님이 검색을 해보니까 바로 나왔어요. 라이브 스코어 뭐 전화번호랑 인증번호 달라 해서 줬는데 이거 팔아버렸어요 라고 이렇게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임? 예. 실제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8,000원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이렇게 돈으로 환산되고 있습니다. 돈으로 여러분들 돈을 그냥 공짜로 다른 친구들에게 넘기지 않죠. 근데 우리의 개인정보는 너무나 나의 주민등록번호, 나의 전화번호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손쉽게 노출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너무나 소중하고요. 자칫 잘못하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까 정말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불법 다운로드를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주고 정품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정품 사용하려면 돈이 많이 들죠. 돈을 쓰기 싫어서 사실은 불법 다운로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불법 다운로드를 하기 위해서 찾다 보면 이러한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라는 이런 말들이 참 많습니다. 이 잘못된 이러한 링크를 잘못 클릭했을 때 나의 스마트폰에 있는 내용들이 다 해킹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위험합니다.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는 그 링크를 함부로 클릭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을 자제하자. 인터넷 사용 시간 여러분들 잘 확인 안 하죠, 그렇죠?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특별히 목적이 분명하게 사용하자. 사실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남는 시간 있으면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스마트폰을 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시간들이 그냥 하염없이 흐르는 경우들이 보입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어찌 보면 중독 증상인데요. 여러분의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잘 사용하길 바랍니다. 그죠?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데 이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루하루의 그 시간이 쌓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죠. 나는 어떻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사용 시간과 그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이버 폭력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 폭력, 그죠? 사이버 따돌림, 강압, 협박 등이 있는데요. 예. 특별히 뭐 강압, 협박, 요즘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뭐 어떤 뭐 추천 아이디, 예. 나의 앱에서 나의 추천 아이디를 추천을 해달라. 그러면 뭐 500캐시씩 받아서 다단계처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강압 협박이죠, 그렇죠? 이런 것도 자칫 잘못하면 사이버 폭력입니다, 그죠?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고요. 언어 폭력,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모두 다 증거가 남는다. 예, 사이버 공간에 다 이렇게 그게 입증 자료가 다 남습니다. 나 안 했는데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정확한 이름이 필요하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은 지금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즘에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게 N번방 사건입니다. 사이버 성폭력 사건이죠, 그렇죠? 세상을 바꾸려면 정확한 이름이 필요하다. 이것은 이름들의 전쟁이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무언가를 정확한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핵심적인 작업이다. N번방 사건의 그 범인들은 어찌 보면 사이버 공간 너머에 나와 똑같은 존엄한 존재인 인간이 존재한다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는 거죠. 개인 정보에 의해서 개인 정보가 노출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그것을 가지고 협박해서 노예라고 부르면서 그 사람들을 똑같은 인간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어찌 보면 익명성이죠, 그렇죠? 자신은 잡히지 않을 거라는 이런 익명성 아래 이 사람들을 많은 청소년 아동들을 성착취하였습니다, 그죠? 폭력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일단 정확한 이름으로 부르면 비로소 우선순위에 대해 진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잔혹함에 대한 저항은 그 잔혹성을 숨기는 언어에 저항하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확한 이름. 사실 인간은 언어의 공간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그 단어 이상의 것을 사실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무지개 색은 7가지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 무지개의 다양한 스펙트럼에 우리는 그냥 빨주노초 파남보로 그냥 생각하고 말아버립니다. 그 중간에 있는 다양한 그 빛깔들을 모르는 거죠. 그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양한 색깔들에 대해서 이름을 주기 시작하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폭력도 그냥 하나의 이 성폭력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 공간 속에서처럼 이렇게 놀이다라고 했을 때 서로 히덕거리면서 이것에 대한 잔혹함이 없어지고 서로 자신들의 그 범죄들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여기게 되는 그러한 결과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폭력의 그 잔혹성에 맞게
그 이름을 붙이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때까지 사실 보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여기에서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음란물이라고 이 법에서 음란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음란물이라는 표현은 어찌 보면 피해자를 음란한 행위를 한 자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죠. 디지털 성범죄를 과소평가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 그 사람들이 음란한 짓을 했고 단순하게 나는 야동을 봤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근데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는 성착취물, 이 단어가 사실은 작년 말부터 생겼습니다. 이 말이 생긴 지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오래되지 않았어요. 성착취물 근데 이제 법률에 명확하게 이제 음란물이라는 말 대신에 성착취물이다. 다른 사람의 원치 않는 영상을 찍게 만드는 디지털 성범죄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했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다. 영리 목적이면 5년 이상, 영리라는 것은 돈을 번다는 거죠.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서 판매, 광고, 소개하면 5년 이상. 그렇지 않고 그냥 친구들끼리 그냥 해도 비영리의 배포를 해도 3년 이상이다. 또 성착취물을 소지 구입한 경우에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 공개가 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까지 너무나 우리나라 이 사회가 디지털 성범죄를 하나의 음란물, 야동으로 치부하면서 너무나 관대하게 대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야동, 음란물이 아니라 성착취물이다 라는 명확한 가해자들이 잘못했다라는 이 이름을 붙임으로 인해서 이 폭력이 정당화되지 않다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절대 사이버 공간에서 이러한 성폭력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